이 영상을 30분 넘게 같은 자세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지금 괜찮은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히 혈전 하나가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 몸속에 숨어 있는 조용한 암살자처럼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혈관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여러 의료 기사에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유명 가수 김호중 씨도 오랜 투어 활동과 장시간 차량 이동으로 인해 다리에 혈전이 생겨 활동을 잠정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이지만 평범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경기도에 홀로 사는 퇴직자인 모 씨는 어느 날 저녁 혼자 TV를 시청하던 중 가슴 통증으로 인해 단 5분 만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항상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혈전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그 징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저는 디란 박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심혈관 건강을 돌봐온 의사로서 수천 명의 혈관 질환 환자를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수많은 사례를 목격하면서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4명 중 1명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일반적으로는 잘 공유되지 않는 소중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20년 넘게 함께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심장 전문의 동료 한 분은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은퇴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혈전에 대한 지식을 주고 싶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혈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수도관처럼 온몸을 구석구석 연결하고 있으며 그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거의 3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죠. 그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각 세포에 전달해주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물길에 쓰레기가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히게 되고 터지거나 시스템 전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혈전이란 바로 그런 생물학적 쓰레기입니다. 혈소판, 피브린, 적혈구 등으로 이루어진 덩어리로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될 때 쉽게 생성됩니다. 혈전이 다리에 생기면 이를 심부정맥 혈전증이라 부릅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따라 폐로 이동해 폐색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때, 예를 들어 장거리 비행이나 3, 4시간 이상 TV를 연속으로 시청할 때 이런 일이 더욱 잘 발생합니다. 혈전이 뇌로 올라가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류가 막혀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심장에 혈전이 걸리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이 3가지 상황은 모두 6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의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2년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인구의 72%가 혈관 석회화 및 혈전 형성 위험 신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에 사는 66세 유순자 씨입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다리가 살짝 저린 증상이 있었지만 단순히 많이 걸어서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단 2시간 만에 폐혈전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폐혈관을 막은 것입니다. 다행히 아들이 함께 있었고 즉시 구급차를 불러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혈관이 막히는 상황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독소가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거나 가슴이 답답할 땐 주무르거나 검은 피를 빼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믿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 무해한 민간요법처럼 들릴 수 있고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한 지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습관들이야말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남에 사는 72세 박재우 씨는 사우나를 매우 즐기는 분입니다. 매주 3번씩 꾸준히 사우나에 가서 독소를 배출한다며 땀을 빼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어지럽고 가슴이 심하게 답답해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저혈압이라 생각하고 따뜻한 수건을 덮어주며 회복을 기다렸지만 실제로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나는 천 변화를 급격하게 유발하고 혈관을 갑자기 수축하거나 확장시키며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바로 검은 피를 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병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몸이 안 좋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손가락 끝에 침을 놓아 검은 피를 몇 방울 빼곤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졌다고 하셨죠. 이런 이야기는 한편의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그 가슴 통증이 심근경색의 징후일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침을 놓거나 주무르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상황을 훨씬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응급의료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심근경색 환자의 31%가 속쓰림이나 근육통, 감기 증상으로 착각해 치료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가슴 조임, 왼쪽 팔로 퍼지는 통증, 갑작스런 호흡 곤란, 식은땀 등의 증상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체한 것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긴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일반적인 가슴 통증과 심장 응급 신호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첫 10분 안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대 초반의 젊은 층에서도 혈전이나 혈관 폐색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이뿐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생활 습관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가지 대표적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 3가지 조용한 살인자는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진행되지만 혈관벽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손상시키며 결국 혈전이 쉽게 생기고 들러붙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젊었을 때 몇 년간 담배를 피웠거나 현재도 자주 음주를 하신다면 그 위험은 2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 즉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은 심혈관 및 혈관 질환의 고위험 신호입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체형이라도 실제 건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성염증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혈관 증상이 없어도 관절염,
만성 치주염, 장염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전이 생길 위험이 2, 3배 더 높습니다. 2020년 울산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 발병률이 무려 2.2배나 높았는데 그 이유는 잇몸 속 세균이 구강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잇몸 질환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몇 년 후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소이지만 생활 습관은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부터 일상 습관까지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갑작스러운 질환이 결코 갑작스럽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즘 우리 모두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겪고 있는 현대인의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은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기침이나 출혈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지속적인 움직임 부족에 의한 혈전증 증후군, 일명 의자병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특히 4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 쪽 혈류는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정맥 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 혈전이 떨어져 심장이나 폐로 이동하게 되면 폐색전증이라는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몇 분 내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이 든 사람에게만 일어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료계가 충격을 받았던 실제 사례 하나를 공유드립니다. 2021년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14세였던 지훈이라는 남학생은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고 평소 건강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게임을 밤새 앉아서 하다가 다음날 아침 폐색전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에서 올라온 혈전이 폐를 막고 있었고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ECMO, 에크모 치료를 제때 받아 3개월 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 사례에서 의사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점은 바로 젊고 건강해도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우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혈류의 흐름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심근경사에게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전으로 인해 심장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은 가슴 통증이라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듯하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가슴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종 왼팔로 퍼지거나 아래턱, 목 또는 등에까지 전이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식은땀을 흘리거나 숨쉬기 힘들고 심한 경우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장병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지만 바로 그 오해가 병원 방문을 미루게 만들고 결국에는 생명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징후는 fast라는 단어로 간단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F. face.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한쪽 입꼬리가 처짐. A. arms. 팔에 힘이 없어 한쪽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함. S. speech.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불분명해짐. 그리고 T. time. 즉시 응급전화를 걸어야 함. 왜냐하면 매 분마다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쉬면 낫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참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심지어는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며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분 지체할수록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또는 가족 중에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응급차를 부르십시오. 정확한 주소를 전달하고 혼자서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심장내과 전문의 임경호 박사의 말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그 문을 두드려 건강 상태를 확인하라. 이 말은 곧 정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심근경색, 뇌졸중, 폐색전증과 같은 위험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혈관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종합병원에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혈관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동맥 또는 대퇴동맥 초음파는 혈관이 딱딱해졌는지, 좁아졌는지,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였는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고 마취도 필요 없으며 15, 50분 정도면 끝나고 당일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상동맥 석회화 CT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첨단 검사입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 질환의 합병증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 검사는 현재 55세 이상 남성, 특히 흡연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수치,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리드, 그리고 혈전 유무를 알 수 있는 D디멜 지표 등 혈액 검사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들은 매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전문의의 명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건강 상태를 꼭 병원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 2호 3회는 측정해야 하며 요즘은 가정용 자동 혈압계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혈압 수치가 지속적으로 145-19리타니노메크를 초과하거나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는 계단 테스트입니다. 2층 높이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보세요. 대략 30계단 정도입니다. 이때 숨이 차지 않고 가슴 통증이나 큰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심혈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쁘고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심장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80%는 단지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혈관이 나이와 함께 점점 노화되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국영양학회 소속 심장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혈관에 좋은 식단은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등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상추, 양배추 같은 녹색 잎 채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딸기, 블루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아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사람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음식은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기름이나 마가린 같은 동물성 지방, 소시지, 라면, 포장 과자처럼 가공된 식품, 지나치게 짠 음식들, 예를 들어 매우 짜게 절인 김치, 간장 조림 생선, 젓갈류, 이러한 음식은 염분이 많아 혈압을 올리고 혈관 내 수분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와 같은 예시 식단으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은 오트밀에 호두를 넣어 끓인 죽 한 그릇, 무가당 두유 한 잔, 바나나 한 개가 좋습니다. 점심은 현미밥, 적당량의 구운 고등어, 찐 시금치, 참기름으로 무친 오이 무침이 좋고 저녁은 미역버섯국, 두부 시금치 볶음, 통밀빵 한 조각, 따뜻한 국화차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식단의 생생한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붉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고 채소, 콩, 생선, 허브차를 중심으로 식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은 같은 나이대의 한국인보다 약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혈전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는 약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기적의 약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대한심장학회 KSC의 권고에 따르면 하루에 30분만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해도 55세 이상 성인의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을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공원에서 기공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가볍게 사교 댄스나 태극권에 참여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친구도 사귀고 노년의 외로움도 줄이고 계십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시거나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아주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낵 운동입니다. 즉, 30분을 한 번에 하는 대신 하루 동안 골 올린 분씩 나누어 여러 번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팔 뻗기, 발목 돌리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모이면 큰 효과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78세 장용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약 필요 없어. 하루 30분만 걸으면 인삼 먹은 것처럼 몸이 거뜬해. 운동을 양치질이나 세수처럼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며 노년을 보다 가볍고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나면 수면은 심장과 혈관이 휴식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진료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잠은 심혈관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깊은 수면에 빠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박수는 느려지며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손상을 회복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늦게 자거나 자주 깨거나 불면증이 지속되면 심장은 충전을 못하게 되어 만성 피로, 고혈압, 부정맥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6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삼가고 밤 10시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하루 6-7시간의 깊은 수면만으로도 기억력, 정신 건강, 심박수의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억해 두세요. 좋은 수면은 처방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건강한 심장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린 후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계가 1만 번 이상 위험성을 경고한 바로 그 습관, 담배입니다. 담배는 합법적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공개적으로 판매되지만 매일매일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7,000가지 이상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 있으며 그중 최소 70종은 발암 물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담배가 혈소판의 점착성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전을 형성할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개비만 피워도 심근경색 위험이 우셈배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큽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도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심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비흡연 환경에서 사는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금연을 원하신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대부분의 구청,
보건소에는 무료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니코틴 사탕, 피부 패치, 심리 상담 그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드립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남성 한 분은 40년 동안 피운 담배를 단지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시고 껌을 씹는 방법으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금연은 절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라도 오늘 담배를 끊는다면 내일 더 건강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천계나 혈압계로 측정할 수 없지만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혈관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패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바로 스트레스, 좀 더 쉽게 말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긴장, 불안, 그리고 마음속의 슬픔입니다. 빠르게 살아가고 쉽게 화내며 늘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 이들은 심장이 더 많이 뛰고 심박수가 높아지며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자주 수축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이지혜 교수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1%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결책은 세상을 떠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빠른 일상 속에서 호흡을 천천히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 단 10분의 간단한 명상, 5분간 깊은 숨쉬기 또는 가벼운 요가만으로도 우리 몸은 평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혈관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인천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명상이 뭔지 몰라요. 그냥 아침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5분간 숨을 고르게 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도 잘 자요.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은 곧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몇 주 만에 몸과 마음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평범하게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 그러나 진실은 혈전은 누구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을 수 있으며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혈전에서 면역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매일 조금씩 자신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일어나서 몇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요. 이렇게 단순한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구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혈전의 형성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걷거나 팔을 길게 뻗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단지 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는 것, 배우자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함께 보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자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심장을 지켜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이만큼 보셨다면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1시간 앉아 계셨다면 반드시 일어나 몇 걸음 걸으세요. 둘째, 매주 최소 2번은 혈압을 재세요. 셋째, 붉은 고기와 짠 음식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넷째,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6-7시간 숙면을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혈관 건강을 비추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건강하고 행복한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말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아래에 간단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혹은 단순히 인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반응이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어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온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